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능을 완성시켜드리는 쌤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평가원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네, 경제 분야를 분석하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 기업의 마케팅 분야도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제와 마케팅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문의 양이 조금 있어서 두 강의에 걸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6지문 준비되어 있고요. 상세 설명란에 문제 다 적어놨으니까 강의 들으시기 전에 꼭 한번 풀어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2017년 수능 39번 주어진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저번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바로 풀 수 있는 감을 익혔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rather가 instead가 나온 문제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정치 주제 두 번째 강의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rather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오히려라는 말이죠. rather가 instead로 시작하는 문장 앞에는 부정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부정문부터 찾아본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부정문이 나온 문장이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부정문이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문장만 확인해보고 여기 들어가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5번이 맞았었어요. 아,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rather가 instead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내용 정도는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제시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발생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일어났을 때에만 의회 결정에 기초해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they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찾아줘야겠네. 그쵸? 처음에 much of this investment라는 말이 나옵니다. another share 하고 some 하고 and a lot 이런 식으로 이 투자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큰 증가라고 하는데 앞에 많은 부분 이러한 증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볼게요. 투자에 있어서의 이러한 큰 증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가 시장에 맡겨진다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큰 분야의 투자가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지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오히려 그것들은 일어납니다 라고 시작하니까 우리 이제 they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찾을 수 있겠네. they는 this huge increase in investment겠네. 이러한 큰 투자는 일어납니다. 언제?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시장에 맡기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부에 맡기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답은 5번 쉽게 찾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2018년 6월 모의고사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주는 거였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테디베어의 개념이 매우 분명하게 유전적인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화적인 특성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테디베어를 생각했을 때 얘네가 살아있는 애들 아니잖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특성들 아니죠. 문화적으로 받은 특성이란 말이야. 테디베어 자체는. 테디베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때 강조구문 나오죠. 문화적 특성입니다. 생물학적 특성의 가이드 아래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성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끌리는 그런 단서들, 이마가 튀어나와 있거나 작은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특성처럼 생물학적 특성이 이끌어서 그 지도 아래 문화적 특성이 있고 이거 통틀어서 무슨 말입니까? 문화적 특성은 생물학적 특성 아래에 있는 문화적 특성이야. 즉 생물학적 특성으로 우리는 테디베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라는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 생물학적 특성으로 지도 아래 우리가 문화적 특성을 보고 있구나. 생물학적 특성이 문화적 특성을 이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귀엽고 아기 같은 그런 특징은
선천적으로 이끌려요. 어필한다 하죠. 매력이 발산이 된다는 거야. 끼뿜뿜. 무엇을 생산하면서 nurturing response. 보살피려는 반응을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귀엽고 아기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 보면 우리가 막 보살피고 싶어지잖아. 특히 막 강아지, 고양이, 특히 애기 고양이 이런 애들. 그쵸? 테디베어는 어떤 테디베어? 더 애기같이 보이는 그런 테디베어는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쵸? 아, 귀여운 얼굴, 더 애기처럼 생긴 애들이 인기를 얻었다. 테디베어 제조업자들은 명백하게 알아챘습니다. 어떤 곰들이 더 잘 팔렸는지 알아서 그래서 그 곰들을 더 많이 만들었고 덜 인기 있는 모델들은 더 적게 생산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동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직면했습니다. 극심한 비평을 동물 권리의 옹호론자들로부터. 자, 갑자기 이상하죠? 테디베어 뭐 귀여운 애를 더 많이 만들었는데 동물의 권리 옹호하는 사람들이 왜 더 귀여운 애들만 만들어? 이렇게 갑자기 극심한 비평을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들에 의해서 고조된 그런 선택 압박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 아기같이 생긴 곰들의 진화를. 이해되셨죠? 자, 4번이 정말 너무 뜬금없어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곰인형이 왜 아기 같은 얼굴을 갖게 되었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18년 6월 모의고사 36번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원래 풀던 대로 제시된 글 읽어보고 A, B, C 첫 문장씩 읽어보면서 파악해보도록 합시다.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들은 6에서 12개월 정도 전에 알고 있어요. 무엇을? 그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을. 아, 이번에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없었어. 보기 내용 정리해 볼게요. 회사들은 신제품 출시 6에서 12개월 정도 전에 안다. A 부분 첫 문장 읽어볼게요. 이 마케팅 기술은 소유 창출이라고 불린다. 디스가 뭔지 꼭 파악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쵸? 이 마케팅 기술은 뭐 소유 창출이다. 아, 일단 보기 다음에 A는 아니네. 그럼 간단하게 A 정리하고 바로 B로 넘어갈게요. 무엇이 소유 창출이라는 기술로 불리는지 이 this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일련의 간행물을 거쳐서 너는 더 많은 기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영양분과 훈련과 성과를 강화시키는 그런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기사를 더 많이 볼게 될 거래. B도 보기 다음에 바로 오긴 이상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간행물을 통해서 이 새로운 영양분을 볼 수가 있다.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B를 조금 더 읽어보고 B와 A의 관계를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B 내용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4개월에서 6개월 뒤에 새로운 상품이 우연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무엇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 재료는 이전의 간행물에서 논의가 되었던 어떤 기사에서 계속 영양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영양분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 우연히 출시가 된다는 거야. 책과 간행물들의 그런 리뷰, 품평, 수단으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건강과 영양 상품을 홍보하는 결국에 이 간행물은 홍보 수단으로서 쓰인 거다. 그래서 이 홍보 수단이 말하는 것은 이 기술이구나. 이 다음에 A가 와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상품의 흥미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있죠. The product가 보기 뒤에 오는 게 맞는지 봤더니 new product로 끝났었네. 아, 그러면 확실하게 보기 뒤에 C가 와야 되는구나. 그쵸?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회사는 출시 전 선 광고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양제 사업이 나온 거예요. 기사들이 쓰여집니다. 연구 중인 새로운 영양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많이 써낸다. 아, 드디어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네. 일단 C 내용 보면 회사에서 간행물을 출시하면 새로운 영양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영양분을 말하는 것은 홍보 수단이라서
이 기술은 소유 창출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답은 C, D, A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2018년 6월 모의고사 38번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내용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연습해 볼게요. 제시된 문장 보겠습니다. Net effect of this가 나오고 net effect가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 두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경제 문제를 보다 보면 net 어쩌고 라는 말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net profit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et 어떤 게 있습니까? 그물이죠. 그물. 물고기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그물 착 건져 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 싹 다 빠지고 그 안에 물고기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쵸? 그물로서 비용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정말로 남은 순이익이 무엇인지 말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et effect 같은 경우도 결과는 결과인데 정말 순수하게 남은 결과, 즉 최종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겠죠. 는 무엇이었냐? 비록 고객들은 이익을 얻었지만 은행들은 많이 잃었습니다. 왜? 그들의 비용은 증가했지만 고객의 전체적인 수는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객들은 benefit, 이익을 얻었고요. 은행들은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ature market이라고 돼 있는데 mature는 성숙한이잖아요. 그쵸? 충분히 발달한 시장에서 돌파구, 경쟁력 있는 지위에서의 주요한 변화를 이끌거나 시장에서 성장하는 돌파구는 규모입니다. 이것 때문에 잘 이어지는지 봐야 돼요. 경쟁은 zero sum 게임이 됩니다. 경제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한 기업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의 희생으로. 한 기업이 우뚝 서려면 다른 기업은 희생해야 돼. 그래서 얘가 이익 본 거, 얘가 손해 본 거 합치면 제로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죠. 잘 형성된 마켓에서는 누구 하나 돌파구 찾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는 희생해야 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나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1번은 아니다. 하지만 경쟁이 특히나 강렬한 그런 데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네거티브섬 게임이 될 수가 있대. 제로섬 게임은 뭐 하나 이익 보고 뭐 하나 손해 보는 게임인데, 그럼 네거티브섬 게임은 뭐겠습니까? 둘 다 이익 안 보는. 아까 약간 은행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쵸? 그런 얘기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거티브섬 게임은 뭐냐면 시장에 있는 모두가 추가적인 비용에 직면하는 거야. 추가적인 비용은 손실이니까 그게 네거티브섬 게임이구나.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것의 예로서 뭐가 있냐면 영국의 주요 은행 중에 하나가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열므로써 경쟁력을 얻으려고 시도했어. 그래서 이것은 a number of, 이거는 많은이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많은 고객들을 이끌었습니다. 초반에 토요일 오전에 딱 열었더니 고객들을 많이 이끌었어. 하지만 고객의 손실을 맞닥뜨린 그런 경쟁업체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토요일에 열었어.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 보실 수 있겠죠. 이것은 네거티브섬 게임이다.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고객을 잃었던 그 경쟁 은행들도 토요일에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이것의 결과는 뭐예요? 고객들은 이익을 얻었지만 은행들은 많은 것을 잃었어. 왜? 고객의 수는 똑같으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 그래서 답은 여기가 자연스럽겠구나. 다음 문제는 2018년 9월 모의고사 23번 제목 찾는 문제인데요. 보통 제목, 주장, 요지 찾는 문제들 마지막 부분에 힘줘서 읽으셔라. 그러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처음부터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힘내서 간단하게 읽어주기라도 해라.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의 예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만 읽는다고 해서 제목을 절대 찾을 수 없던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고객들이 정보가 부족해요. 소비자들이 정보가 부족할 때 정부는 자주 개입합니다. 회사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고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봐야 물건을 고를 수 있으니까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정부가 개입을 한대요. 미국에서는 우리 모두 친숙합니다. 의무적인 영양 표시에 필수어휘 나왔네요. 그쵸? 의무적인,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이런 건 알아야 되는 단어다. 자, 어디에? 상품에.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주식 거래할 때 어떤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적당히 작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Oil Trading Company, 이 회사가 cooked its books. 자, 이거 book은 장부고요. 장부를 요리했대. 이건 뭐야? 조작했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장부를 조작했어. 과장하기 위해서 이것의 수익성을 이 회사의 재정 붕괴로서 일어난 결과는 뭐냐면 새로운 규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전체적인 내용 뭐예요? 정부의 개입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4번이 되겠죠. disclose라는 것은 close는 닫다잖아. 근데 이것을 열어버린다. 그러면 진실을 밝히는 것, 시장 신뢰성을 위한 막 동력 되겠죠.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정보의 신뢰성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계속됐는데 막상 제목에는 정부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다른 보기들이 너무 답이 아니에요. 게다가 뭐 이 정도 내용이면 이 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2018년 수능 33번 빈칸 문제였습니다. 빈칸 문제는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읽어보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글을 읽어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빈칸 포함된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실제로 이 대다수는 빈칸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세계적인 원인 때문에 이 대다수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쵸? 봤더니 앞에 the vast majority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개발된 세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농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기술적인 진화로부터 개발이 안 된 나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술 발전 때문에 이득 본 사람들은 별로 없어. 이 저개발 세계에서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아주 적은 상업적인 농업 경영인들이 기술적으로 발전했어. 많은 대다수는 그 경쟁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빈칸에서 찾아야 되는 이 대다수는 뭐예요? 기술적으로 진보되지 못한 사람들, 그 기술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다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케냐에서 지금 이 케냐는 less developed world 되겠죠. 케냐에서 농업인들은 수출 작물들을 키우라고 독려되고 있어요. 무엇을 희생하면서? 기본적인 식품의 생산을 희생하면서 이 농업인들이 수출 작물들을 생산하느냐고 기본적으로 먹을 음식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옥수수와 같은 주요 작물들이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으로. 여기에서 본질적 논쟁은 뭐냐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덜 개발된 세계에서 음식 문제를 낳고 있다. 대다수의 저개발 국가에 있는 농업인들이 수출 작물을 재배하라고 해서 식량을 재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쵸, food problem을 겪고 있고 답은 1번 찾을 수 있겠죠. 그들 자신만의 생산력에 통제력을 잃었어요. 무엇 때문에? 더 큰 세계적인 원인 때문에. 더 큰 세계적인 원인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산물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필요한 거 생산 못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경제 분야 문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경제 파트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능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세요. 안녕!